1993년 10월 3일 오후 3시 30분, 미군 특수부대 160명이 소말리아 수도 한복판으로 날아갔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군벌 부하 2명 체포하고 복귀. 30분이면 끝. 델타 포스와 레인저 부대, 블랙호크 헬기 8대, 완벽한 작전이었죠. 그런데 작전 시작 1시간도 안 돼서 블랙호크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구조하러 간 두 번째 헬기도 떨어졌어요. 30분 작전이 15시간 시가전으로 바뀌어버렸죠. 최종 결과 미군 18명 전사, CNN이 미군 시신이 거리를 끌려다니는 장면을 생중계했고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미국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후 미국은 해외 지상군 파병을 극도로 꺼리게 됐거든요. 그날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냉전이 끝나면서 소말리아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아드 바레 독재 정권이 무너진 뒤 여러 부족들이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아였고 수많은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유엔이 보낸 구호물자들은 무장 세력들이 가로채버렸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병대들은 점점 더 대담해져서 유엔군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어느 날에는 파키스탄 군인 25명이 하루 만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소말리아 민족연합을 이끌고 있던 그가 수도 모가디슈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미군은 이 사람만 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딕 서펀트라는 작전명을 붙여 본격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작전을 지휘한 건 윌리엄 게리슨 준장이었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정보를 수집하면서 아이디드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10월 3일 드디어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아이디드의 측근 2명이 올림픽 호텔 근처에서 비밀 회동을 갖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카라 시장 지역은 적대적인 구역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신속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헬리콥터로 급습해서 목표물들을 체포한 뒤 차량으로 기지까지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정도면 끝날 작전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이 임무에 투입된 건 미군 최고의 정예 부대들이었습니다. 제75레인저 연대와 극비 특수부대인 델타포스가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160명이 넘지 않는 소규모 부대였지만 각자가 수백 명과 맞먹는 실력을 가진 정말 무서운 전사들이었습니다. 공중에서는 8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지원했습니다. 각각 슈퍼 61부터 슈퍼 68까지 코드명을 받았습니다. 지상에서는 험비 3대로 구성된 호송대가 체포된 인물들을 싣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무전기에서 아이린이라는 암호가 전파됐고 헬리콥터들이 모가디슈 상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레인저들의 임무는 건물 주변을 봉쇄하는 것이었고 델타포스는 내부를 수색해서 목표물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전 초기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분대가 실수로 한 블록이나 떨어진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8살짜리 토드 블랙번 1등병이 헬리콥터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만 로프를 놓쳤습니다. 60피트 높이에서 떨어진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는 동안 소말리아 주민들은 이미 미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옥상마다 무장한 민병 대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미군이 민간인들까지 다치게 한 공습들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반미 감정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1993년 7월에 있었던 사건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미군이 아이디드를 찾겠다며 부족 원로들이 모여있던 건물을 폭격했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대거 희생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소말리아 사람들의 분노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사람들이 나중에 레인저의 날이라고 부르게 된 그 치열한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사방에서 총성이 터져나오면서 30분짜리 간단한 작전이 2시간짜리 시가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소말리아 민병대들은 생각보다 훨씬 잘 무장돼 있었습니다. AK-17은 기본이고 어깨에서 발사하는 로켓포, 심지어 픽업 트럭에 고정된 중기관총까지 동원했습니다. 부상당한 블랙번 1등병을 후송하려던 제프 스트러커 상사의 험비 부대는 도시를 빠져나가려다가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미닉 필라 상사가 험비 위에서 59경 기관총을 조작하던 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게 이번 전투에서 첫 번째 미군 사망자였습니다. 호송대는 이제 단순한 후송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한편 델타포스는 목표 건물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몇 가지 소소한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체포한 인물들을 호송 차량에 태우고 철수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4번 분대는 계속해서 건물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고 슈퍼 61이 상공에서 지원 사격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민병대원 하나가 RPG를 슈퍼 61의 꼬리 로터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즉시 통제력을 잃고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사 클리프 월콧의 마지막 교신과 함께 블랙호크는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헬리콥터는 지붕 몇 개를 들이받으며 떨어져서 옆으로 뒤집혔습니다. 월콧과 부조종사는 즉시 사망했고 뒤쪽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전술은 소말리아 민병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군과 싸운 무자헤딘들로부터 배운 것이었습니다.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반군들은 어깨 발사 대공 미사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했습니다. 아이디드의 부하들이 배치한 수많은 RPG와 결합된 이런 전술은 미군 특수부대도 대처하기 어려운 비정규전의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2번 분대는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올라오는 검은 연기를 보았습니다. 공포는 빠르게 행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대는 둘로 나뉘어서 절반은 미리 정해진 경계선을 벗어나 추락 현장으로 도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부시 상사와 짐 스미스 상사가 방어 사격을 제공하기 위해 헬리콥터 잔해 근처에서 내렸습니다. 키스 존스 주니가 생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리틀버드 헬기로 착륙했습니다. 2번 분대도 거의 같은 시간에 도착했지만 이때 부시 상사가 진지를 방어하던 중 전사했습니다. 스미스 상사는 존스 주니와 함께 리틀버드를 타고 탈출할 수 있었지만 이번 분대도 부상자들이 발생해서 의료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험비 호송대는 4번 분대를 태우고 추락 현장으로 향했지만 복잡한 도시 지형 때문에 선두 운전자가 길을 잘못 들어서 추락 현장에서 남쪽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이 1번과 3번 분대는 도보로 추락 현장까지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델타포스와 레인저들은 총알과 먼지가 날리는 시내 6개 블록을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얼 로버트 필모어 중사가 전사했습니다. 슈퍼 64와 68번 블랙호크는 원래 위치를 떠나 구조 작업을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68번이 추락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분대는 지상의 아군을 돕기 위해 로프를 타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도 RPG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이 모든 인원이 지상에 내릴 때까지 헬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미군에게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지만 주요 험비 호송대는 여전히 길을 잃은 상태였고 소말리아 무장 세력들이 도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64는 길 잃은 험비들에게 지원을 제공하려 했지만 RPG에 맞았습니다. 그 순간 기지로 후퇴하려다가 꼬리 회전에 빠졌습니다. 순수한 의지력으로 조종사는 내셔널 스트리트 건너편 동네에 헬리콥터를 어떻게든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슈퍼 62는 상공을 날면서 추락하는 헬기 주변으로 몰려오는 무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슈퍼 62에 탑승한 델타포스 저격수 게리 고든과 랜디 슈가트가 방어를 위해 투하를 요청했습니다. 약간의 논란 끝에 그들의 요청이 승인됐습니다. 둘은 신속하게 배치돼서 부상당한 조종사 마이클 듀란트를 잔해에서 나무 근처로 옮기고 방어 태세를 갖췄습니다. 상공에 남아있던 블랙호크는 계속 미니건 지원 사격을 제공했고 근처 리틀버드의 저격수들도 추가 사격을 했습니다. 62번도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중에서 호버링하던 블랙호크는 그 다음 측면에서 RPG를 맞아 비틀거리며 기지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고드는 잔해 속에서 사망했고 슈가트는 M4 카빈을 듀란트에게 건네주며 최소한 자신만이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슈가트는 곧 탄약이 떨어져서 1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를 버틴 후 나머지 승무원들과 함께 전사했습니다. 마이클 듀란트는 소말리아 무장 세력들의 함성이 공기를 가득 채우는 가운데 나무 옆에 남겨졌습니다. 그의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였습니다. 구조대는 죽거나 죽어가고 있었고 소말리아 지역 주민들이 SNA 무장 세력의 선동을 받아 잔해로 몰려들어 듀란트를 잔혹하게 공격했습니다. 잠시 후 민병대 장교가 개입해서 군중을 해산시키고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의 이름으로 하늘에 AK를 쏘며 듀란트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고든과 슈가트의 시신 그리고 빌 클리블랜드 토미 필드, 레이 프랭크의 시신이 모가디슈 지역 주민들에 의해 수거됐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옷이 벗겨지고 밧줄에 묶여 도시를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이런 의식의 대부분이 기록됐고 미국 뉴스 방송에 보도됐습니다. 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임무가 2시간짜리 격렬한 전투로 확대됐습니다. 호송대는 이제 전투가 불가능해져서 기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UN 신속 대응 부대가 도시로 진입하려 했지만 압도당해서 후퇴했습니다. 1번과 3번 분대는 올림픽 호텔에 도착해서 몇 개 건물을 점령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해서 전투 불가능 상태가 됐습니다. 지미 스미스 상병은 밤새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델타포스와 레인저들은 헬리콥터 재보급으로 탄약 부족을 막으면서 야간 총격전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게리슨 장군은 몇 시간 후 항구에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유엔군의 장갑차와 탱크로 구성된 호송대가 오후 11시가 훌쩍 넘어서 항구를 떠났습니다. 경로상에서 여러 차량이 모가디슈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선두 말레이시아 APC의 운전자 맷 아즈나안 아완이 이 경로를 이동하는 동안 앞 대시보드의 RPG를 맞아 사망했습니다. 새벽까지 7명의 말레이시아 군과 2명의 파키스탄 군이 부상당했습니다. 추락 현장 하나의 델타포스와 레인저들은 포위된 채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송대가 국도로 방향을 틀었을 때 바리케이드에 부딪혀서 일부는 차에서 내려 도보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구조대가 추락 현장 2에 도착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블랙호크에는 살아있거나 죽은 미군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말리아 무장 세력이 고든, 슈가트, 그리고 64번 승무원들의 시신을 거리로 끌고 가 황폐화시켰고 더 이상 구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구조대는 바리케이드가 재설치되자 적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헬리콥터를 폭파했습니다. 호송대는 계속 동쪽으로 이동해서 포위된 1번, 3번 분대와 추락 현장 하나로 향했습니다. 차량들이 추락 현장을 둘러싸고 파키스탄 탱크의 지원을 받아 새벽까지 싸우는 미군과 말레이시아군에게 지원과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오전 5시 45분, 추락 현장 하나의 생존자들이 구조됐고 호송대는 모가디슈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는 1번, 3번 분대에 부상당하지 않은 델타포스와 레인저들이 탈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가디슈 마일로 알려지게 될 도시를 도보로 필사적인 탈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쪽과 남쪽으로 이동해서 국경을 향해 이동한 후 호송대의 나머지와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총격전 속에서 여러 도시 블록을 돌진한 후 전투 지역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군들이 파키스탄이 통제하는 경기장으로 향하는 유엔 호송대 분견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났습니다. 18명의 미군이 임무 중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해서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이 경험한 가장 치명적인 전투가 됐습니다. 소말리아 사상자는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리슨 장군과 국방장관 레스 에스핀이 참혹한 작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자는 연말에 사임했습니다. 며칠 후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3월까지 완료될 해당 지역에서의 전면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해외 개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소말리아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생겨나면서 미국은 해외 파병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됐습니다.